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의 기본적인 형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것 중에서 포물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첫 페이지를 보면은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초점이 F라는 점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고 꼭지점이 원점이고 축의 방정식은 Y는 0이다. 너무 황당하죠. 이게 뭔 소리냐. 여기 나오는 요런 용어들, 초점, 준선, 꼭지점, 축의 방정식 이런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거를 포물선이라는 녀석이 뭔지 그냥 툭 던져놓고 공식을 외워라. 이렇게 나오면은 책이 굉장히 불친절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공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포물선이라는 거를 알기 전에 포물선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2차 곡선 중에 원의 정의를 우리가 배웠었죠. 원 같은 경우에 정의가 바로 뭐였었죠? 바로 뭐라고 배웠었냐면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모임. 자, 그러면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모임이니까 이 한 점, 얘가 바로 기준이 되는 녀석이고 이때 이 거리라는 녀석이 뭔가 또 다른 기준이 되는 뭔가 원이라는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점과 거리라는 데이터가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을 그리는 주체는 바로 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얘가 그림을 그려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중심이라고 부르고 그때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즉 원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듯이 포물선 또한 이렇게 꼭 반드시 규정되어 있는 용어들이 있어야 되고 이 용어들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반드시 어떤 특정된 그런 특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이라는 녀석의 정의를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하자면 자, 얘는 기준이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한 점과 한 직선. 예, 얘는 기준이 두 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녀석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두 가지 요소예요. 한 점과 한 직선. 즉 아까 전에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라는 기준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면 이 녀석은 거리가 일정한 건 아니고 거리가 같도록 즉 숫자가 바뀌긴 하지만 거리가 같도록 놔야 돼요. 즉 한 점과 한 직선이니까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한 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직선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이때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주체는 바로 저 점이죠. 얘가 그 그림을 그리는 주체인데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을 한번 보시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점이 이렇게의 거리랑 이렇게의 거리. 요 두 가지의 요소가 서로 같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점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거리가 나오겠고 정중앙을 이렇게 지나게 된다면 이렇게 거리가 되겠죠. 즉 얘가 이런 식으로 곡선의 형태로 얘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좌우 대칭일 것이다. 라는 느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선의 모양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아, 요게 이렇게 포물선이라는 녀석의 그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점하고 한 직선 있죠. 얘네 이름이 중요하겠죠. 이때 점의 역할을 해주는 얘가 바로 초점. 이 초점이라는 말은 2차 곡선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라는 용어 하나로 퉁치지만 포물선이나 쌍곡선이나
타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기준을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한 단어로 퉁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녀석을 초점, 포커스라는 단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 녀석은 대문자 F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한 직선, 이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점과 준선, 요 두 가지 용어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꼭지점이라는 건 뭐냐? 선생님, 우리 여기까지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그림 그릴 때 있어서는 초점하고 준선 말고는 꼭지점은 필요가 없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사실은 원래 그렇고요. 그러면 꼭지점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냐? 먼저 초점과 준선이 나오게 되고 이때 초점에서부터 준선에다가 수직이 되는 직선을 그려요. 준선에다가 이렇게 수직이 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게 됐을 때 여기서 꼭지점과 이 수직이 되는 직선이 만나는 이게 바로 초점 아니 초 그 뭐야 2차 함수 모양의 포물선하고 저 수직이 된 직선이 만나는 요 점이 꼭지점이고 이때 요 파란 선 있죠. 요게 축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즉 포물선이라는 녀석의 정의는 초점하고 준선이 일단 기준이 되겠고 이걸 토대로 축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꼭지점을 만드는 정의가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를 따지고 보면 얘네가 1순위다라는 것이죠.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초점과 준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물선에서는 초점하고 준선이 중요하고 그러면 각각의 점이 있죠. 만약에 포물선을 지나는 점은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이 이제 포물선의 정의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자,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나오는 포물선은 두 가지 포물선이 있어요. 하나는 준선이 y축에 평행한가? 또 다른 하나는 준선이 x축에 평행한가?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y축에 평행한 준선은 포물선은 준선이 y축에 평행한 형태의 포물선은 꼭지점을 원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의 포물선 형태의 공식만 일단 암기를 해주시고 그럼 선생님 이게 만약에 준선하고 포물선이 다른 데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꼭지점이 원점이 되는 즉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을 평행 이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공식이에요. 자, 이 녀석이 기본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형 어떤 형태냐면 자, 얘는 x축 위에 있는 형태에서의 p, 0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이때 그러면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동일하도록 준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반드시 마이너스 p인 형태일 때의 공식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만 공식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포물선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두 가지의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때 꼭지점은 반드시 원점을 지나도록 돼 있어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다. 그러면 이 녀석의 수식이 어떻게 됐냐라는 것인데요. 자, 암기해 두도록 합시다. 어, 초점이 p, 0 x축 위에 있고 준선이 y축하고 평행한 이런 녀석의 그래프는 y제곱은 꼴이에요. y제곱. y쪽이 제곱이고 이 초점 p에 대한 그래프의 형태가 4px일 때의 요 그래프의 x의 계수에 들어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제곱은 4px 요거 하나만 외워두시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p라는 녀석이 만약에 선생님 이게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오른쪽 왼쪽이 뒤집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p,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p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즉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네, 요 경우에도 똑같이 y제곱은 4px인데 이때는 p의 범위 p가 양수일 때냐
음수일 때냐 요렇게 기준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음수가 될 것이고 요게 양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제곱은 4px.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풀으셔야 됩니다. y제곱은 4x 이 녀석의 초점이랑 준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고 이 녀석은 4px에서 p가 1이네. 그니까 이 녀석은 초점이 1,0이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우리가 얘를 찾을 수 있고 요걸 가지고 그림까지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초점을 먼저 찍어 주시고 준선을 이렇게 찍어 주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여기가 꼭지점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때 어,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다라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y제곱은 4px 꼴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는 x제곱 꼴이었는데요. 바로 준선이 이번에는 x축에 평행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또 있죠. p를 기준으로 p가 이번에는 0,p y축 위에 있고 준선이 x축하고 평행한 그래프일 때 이 녀석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때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게 된다면 꼭지점이 여기 있게 되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때 이 녀석의 그래프는 본래 우리가 이제 y제곱은 4px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일종의 역함수를 구하듯이 y는 x로 대칭을 시킨 꼴이 되기 때문에 x제곱은 4py 즉 x랑 y의 역할이 반대가 되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즉 요 모양하고 서로 x랑 y 역할이 반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x축 위에 있었던 초점은 y축 위에 가게 되고 y축하고 평행했던 준선은 x축하고 평행한 꼴의 꼴의 포물선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x제곱은 8y라고 만약에 수식이 나와 있을 경우에 이 녀석은 4py에서 봤을 때 p가 2인 꼴이기 때문에 초점은 몇 컴마 몇이요? 0,2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이게 x제곱인지 y제곱인지가 중요해요. x제곱이면은 초점이 y에다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준선 또한 이 초점에 서로 반대되는 부호가 되는 y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걸 가지고 그림까지 완성을 시키셔야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실 때는 0,2니까 여기다가 찍어주시고 마이너스 2 찍어주시고 그래서 서로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꼭지점을 여기다가 찍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포물선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기본형이라고 했다면 이 녀석을 갖다가 표준형으로 만드는 작업.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 할 때도 원의 중심이 0,0에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이 녀석을 평행 이동을 해갖고 표준형을 만들었죠. 자 이 녀석이 바로 표준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꼭지점이 0,0짜리 2,0이고 마이너스 p인 녀석을 이 녀석을 갖다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건 원의 방정식이건 도형의 평행이동 배웠죠. x축 평행이동하면 y축 평행이동하면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죠? x 대신에 x-m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n을 대입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y제곱은 4x라는 그래프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요? y-2의 제곱은 4의 x-3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저렇게 x로 묶어 있고 y로 묶여 있는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초점하고 준선이 몇인지를 갖다가 역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무슨 소리냐? 이 녀석을 기준으로 초점하고 준선을 만드시고 걔를 똑같이 이거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줘서 그래프를 찾으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자 얘는 초점이 얼마예요? 얘는 4px가 4니까 p가 1이죠. p가 1이라는 걸 기준으로 초점은 1,0이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인데 이거를 똑같이 한꺼번에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x축으로 3, y축으로 2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4,2가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준선은 어떻게 됐어요? x는 자, 얘는 x좌표만 관련돼 있죠? y좌표는 필요가 없습니다. 준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다고 해도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즉 x좌표로 이동한 것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x는 2라고 우리가 얘를 이렇게 초점하고 준선을 역추적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y제곱은 4px뿐만 아니고 x제곱은 4py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게 되겠고, 이때 우리가 이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의 초점과 준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의 총정리고요. 이 개념의 총정리를 이용해서 예제들을 풀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점에서부터 거리가 나오게 됐고 선에서부터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거리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점에서부터의 거리랑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거리가 일정하다고 하면 안 되죠. 같은 점들의 모임 하면은 이 녀석은 포물선이다. 포물선 하면은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점이고 하나는 직선이다. 하나가 바로 초점이고 이 녀석이 바로 준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3,1이니까요. 얘가 여기 있고요. x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선생님. 이거 가지고 그림 그리려고 하면 좀 많이 어려운데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기존의 공식이 세우기가 바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어,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식을 세울 때요. 두 번째는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자취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 점을 x, y라고 가정을 하고 x, y에서부터 3,1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세요. 즉 이거는 요걸 f라고 하고 요거를 l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어떤 p라는 녀석이 이거랑 거리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하시면 pf와 p부터 l까지의 거리 이게 같다라고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p는 바로 뭐냐면은 x, y랑 3,1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요거를 수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됐어요? 절대값이 아니고 제곱을 통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p부터 l까지의 거리. 자, p는 x, y고요. 이 녀석은 x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잽니까? 바로 요 거리죠, 요 거리. 여기가 x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요. 즉, 이 녀석의 거리는 x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절대값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수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면 x-3의 제곱은 y-1의 제곱이 되고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면은 수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이 녀석이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냐? 평행 이동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식인데 얘는 요게 초점 역할을 하게 되고 요게 준선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초점이 마이너스 1,2고요. 그리고 y는 0이니까 준선이 여기 있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 이거 평행이동으로 풀고 싶은데 나 이거 자체 방식 푸는 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녀석의 꼭지점을 찾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점하고 얘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경우에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동일하게 되는 점을 찾으세요. 요것이 바로 꼭지점이에요.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마이너스 1,1이 되죠. 즉 얘는 원래 무슨 점이었냐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1이고 초점이 마이너스 1,2고 준선이 y는 0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역추적. 즉, 이 녀석을 꼭지점을 0,0으로 되돌리려면 x축으로 얼만큼 움직여야 되고 y축으로 얼만큼 움직여야 되는가 움직임 자체를 추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0,0으로 추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축으로는 플러스 1을 해야 0,0이 되겠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을 해야 0,0이 되겠죠. 즉, 요 움직임 자체를 추적을 하셔가지고 얘를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추적을 생각을 해 보시면은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녀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녀석의 초점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움직이기 전이고 움직인 후에 초점을 구할 때에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둘을 똑같이 적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0,1이 되겠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요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녀석을 기본 형식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즉 y제곱은 4px 혹은 x제곱은 4py 요거를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나요? 즉 이렇게 평행 이동 전 원래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찾으신 다음에 그걸 다시 역추적을 해갖고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y제곱 꼴이 아니고 x제곱은 4px죠. x제곱은 4py 꼴 요런 그래프니까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주시면 어떤 형태가 되겠죠? 이 녀석의 수식은 x제곱은 p가 여기서 얼마예요? p가 1이죠. 그래서 x제곱은 4y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거꾸로 역추적을 하는 꼴이니까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시면 되겠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 4 괄호 y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이 녀석이 우리가 구하는 그래프의 답이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숫자 바꾸기 문제도 똑같이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번 같이 나는 자취방정식하고 자취방정식 식을 이용해서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1번 같이 수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좀 더 기하학적인 도형의 평행이동 이론을 이용해서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본 형태의 식을 원래 기존에 평행 이동했었던 역추적의 방법으로 평행 이동을 찾으시고 그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식을 완성을 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한번 그려 보자면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초점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초점을 구할 때는 요게 얘랑 거리가 같아요. 초점하고 준선을 이용해서 꼭지점을 찾는 요런 형태들의 문제를 한번 보자고 한다면 이 녀석은 여기가 정확하게 1이죠. 그래서 얘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1,2고 초점이 마이너스 1,2고 준선은 x는 3. 그럼 이거를 기본 형태인 꼭지점이 0,0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초점은 어떻게 됐어요?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0이 되고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준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x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p를 구하시면 돼요. p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기본형의 식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x제곱은 꼴이에요? y제곱은 꼴이에요? 이 녀석은 준선이 y축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x제곱은 꼴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은 4px에다 얘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거꾸로 되돌리는 과정을 펴야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8 괄호
y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수식을 가지고 거꾸로 초점과 꼭지점 준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에서 이 녀석이 일반형, 우리가 알고 있는 y제곱은 4px 꼴이면은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풀려요. 근데 이게 이런 꼴이 아니고 요렇게 나와 있는 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녀석을 가지고 바로 초점과 꼭지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것이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에요. 얘를 전개를 한 꼴이죠.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을까를 아셔야 되는데, 자, 이 녀석은 모양이 이런 모양이죠. 바로 y에 대해서 혹은 x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꼴, 얘가 완전 제곱식꼴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고칠 때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둘 중 y나 x 둘 중에 하나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시면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떻게 하면 완전 제곱식 고칠 수 있죠? 요 놈하고 요 놈이 기준이죠. 그래서 y제곱은 6y를 기준으로 얼마가 필요하죠? 자,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얘네 둘은 이항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바로 반의 제곱인 9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쪽도 9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y-3의 제곱은 이쪽은 4x 플러스 4가 되죠. 이때 여기 있는 녀석도 묶어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y-3의 제곱은 4 괄호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해석을 해야겠네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이 녀석을 말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y제곱은 4x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럼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꼭지점, 초점, 준선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얘는 p가 1이죠. 그쵸? 그리고 y제곱은 4px 꼴이기 때문에 어느 축 쪽에 있어요? 바로 x축에 꼭지점이 있고, 초점이 있고 준선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초점이 1,0이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시고 꼭지점은 0,0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마이너스 1,3이 돼 있고요. 초점은 얼마죠? 0,3이 돼 있고요.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얘를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녀석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x제곱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써주시고 는 쓰고 나머지 것들을 이항을 시켜줍니다. y 마이너스 5. 자, 이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플러스 반의 제곱 4.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4를 더해주죠. 4, 4.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됐어요? x-2의 제곱이 됐고 오른쪽은 y-1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말로 또다시 써봅시다. 어떻게? x제곱은 y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기존에 얘를 먼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p가 얼마죠? 자, 여기가 선생님 숫자가 1인데요. 쫄지 마시고 항상 앞에 4p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4p가 1이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p가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은 꼴이니까 어떤 그래프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가 p, 여기가 마이너스 p 이런 형태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초점하고 준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0,4분의 1 그리고 초점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써주시고 꼭지점은 0,0 여기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시면 꼭지점은 2,1이 돼 있고 초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 분수 계산해야 되죠.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5고 준선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4분의 1이니까 y는 4분의 3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똑같이 숫자 바꾸기에서 완전 제곱식 푸셔서 꼭지점, 준선,
그리고 초점 전부 다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포물선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 이게 드디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슬슬 머리 쓰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단원 과목이 기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식을 암기를 한다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찬찬히 보시면 원의 중심이 움직인다라는 소리죠.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는 게 이게 3,0을 기준으로 원을 또 다른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이때는 얘가 중심이 여기 있게 돼요. 즉 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크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중심의 위치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심이 이런 식으로 계속 원들을 그리게 되면 중심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움직이는 방식이 포물선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근데 이게 왜 포물선인가? 왜 중심이 이렇게 포물선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원의 특성에 달려 있습니다. 자, 원의 성질이 바로 뭐죠? 원 위를 지나는 점과 중심까지의 거리, 이 거리랑 그리고 이 원은 그리고 x축에 접한다고 되어 있죠. 접하는 이 축까지의 거리, 이게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에? 선생님, 이거 뭐예요? 자, 이거를 말을 바꿔봤더니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원의 중심을 P라고 쓰면 저 중심 P, 점 P는 어디까지? 0,3까지의 거리와 어디까지? x축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어? 얘 점이죠. 얘는 선이죠. 아, 점까지의 거리와 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P는 포물선을 그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이걸 만약에 수능에서 나올 때에는 저게 포물선을 그린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설명만 보고 얘가 포물선이라는 걸 바로 알아채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포물선을 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고 그럼 이 녀석의 얘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얘가 초점, 얘가 준선. 아, 얘랑 얘가 초점이랑 준선이구나.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에서 1번을 푸실 때는 아까 우리 예제 1번 같이 예제 우리 1번 같이 어떻게 어 자취의 방정식을 직접 이용을 하시거나 평행이동을 직접 이용을 해갖고 문제를 저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자취의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px, y는 저 f 저기서 a라고 돼 있는데 이 녀석을 f라고 쓸게요. 0,3까지의 거리와 px, y에서 직선 x는 0까지의 거리가 같다. x는 0이 아니죠. x축은 y는 0까지죠.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얘네들끼리의 거리는 여기가 x, y면은 여기가 y죠. 요 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y라고 써주시면 되고 얘네들끼리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얘네들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y 거꾸로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써주시고 양변 제곱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시면 뭔가 수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수식을 표준형으로 바꾸셔서 초점과 준선을 구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상에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초점은 0,3, 준선은 y는 0.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꼭지점을 구하실 때에는 이 꼭지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이 수선의 발의 중점이니까 이 녀석은 한마디로 이 0,3의 중점이죠. 0,3하고 0,0의 중점이니까 꼭지점은 0,2분의 3 이렇게 우리가 얘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여기 나오는 문제도 제가 수식으로 풀어주기보다는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식화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4,0을 지나고 y축에 접한다. 이렇게 말하는 원의 중심이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4,0 y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은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같기 때문에, 즉 얘는 초점이 4,0이고 준선이 x는 0인 포물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수식화하시고 그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서는 얘는 꼭지점이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꼭지점은 얘랑 얘의 중점인 2,0임을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뭐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원과 외접하고, 원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하고 외접하고, 직선 x는 마이너스 2. 너무 대충 그리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긴 하네요. x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있다고 치고요. 이때 여기에 외접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외접하는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외접하는 원을 그렸을 때 얘가 그리는 요 중심, 요 원의 중심이 나타내는 선이니까요. 얘는 특이하게 잘 보세요. 요 거리랑 요 거리가 어떻죠? 요 둘이 같아야 되죠. 이거랑 이거랑 같은데, 자, 얘는 어 조금 이제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 그림이 이렇게 주어질 때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조금 문제가 어려운 게요. 저 준선이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요 거리랑 이 거리가 똑같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수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얘는 그래서 준선의 역할을 마땅하게 할 수가 없네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자, 얘는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바로 풀 수는 없고요. 얘는 자체 방정식으로 한번 수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중심을 x, y라고 치고, 자, 이 x, y까지의 이 거리, 요게 d고, 자, 이 거리는 2죠. 자, x, y와 2,1까지의 거리는, 요 x는 마이너스 2까지의 요 거리 있죠. 이 거리보다 항상 얼마가 깁니까? 이만큼 길죠. 자, 이 녀석과의 거리가 d 플러스 2면은 x 플러스 y와 x는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는 d라고 칠 수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2죠. 얘를 d라고 가정을 하고, 이 녀석의 거리는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요게 d 플러스 2가 되니까 요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립을 한다고 가정을 하시고 요 d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주시면 완성된 수식이 나옵니다. 조금 수식이 헷갈리네요. 요렇게 우리가 수식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수식을 양변을 제곱을 하시고 식을 정리를 하시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예제 4번 볼게요. 포물선의 정의. 자, 여기서부터는 수식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수식으로 나와 있는 녀석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이 그림상에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가 닮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도형의 스킬을 이용을 해갖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부쩍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점 A, A와 y제곱은 8x라는 녀석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P가 얼마죠? 얘가 4px니까 P가 2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초점은 얼마죠? y제곱꼴이니까요. 얘는 여기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2, 0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고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초점을 F라고 할 때 여기가 F죠. 그리고 6,3이 어딘진 모르지만 뭔가 다른 데에 있다 라는 소리예요. 저 6,3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성립이 안 하죠. 6,3은 대충 여기 있다고 칠게요. 6일 때 3. 자, 이때 AFP라는 녀석인데,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요 P라는 점은 요 포물선 위로 움직이니까요. 얘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P가 움직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둘레를 구하라고 하는데, 선생님, 나 이거 둘레 잘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종류의 삼각형만 놓고 한번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이 둘레를 구하려면, 잘 보세요. 삼각형의 둘레는 선분 AP 더하기 선분 PF 더하기 선분 AF죠. 즉, 여기서 잘 보세요. 요 AF라는 선분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고, 이 P가 움직인다에 따라서 여기서 어려운 요소는 바로 AP와 PF 요 두 가지 요소인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합이 되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여기서 PF라는 선분을 한번 보시면 요 PF는 하필이면 포물선하고 초점 간의 거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거 포물선과 초점 간의 거리는 포물선하고 뭐랑 거리랑 같대요? 바로 준선 간의 거리랑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뚱맞게도 P에서부터 준선까지 이렇게 뭐를 그리게 되면 수선의 발을 그리게 됐을 때 요거를 H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P가 움직일 때마다 얘가 바뀌겠죠. 이때의 PF랑 PH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 여러분들이 PF를 지우고 이 둘레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AP 더하기 PH 더하기 AF라고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 닫혀 있는 그림이 아닌 하나를 지움으로써 요렇게 생긴 녀석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전환이 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거리가 가장 짧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잘 보시면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P가 여기 있다고 치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서 얘네가 선이 꺾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이 꺾이게 되면은 최소 거리가 안 나오게 되죠. 즉 얘네 둘의 최소 거리는 여기서 A서부터 H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직선으로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렇게 쭉 그은 거리가 되는 요 녀석이 바로 최소 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거를 우리가 H 다시라고 했을 때 얘는 AH 다시가 최소 거리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이 AF의 합과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AH는 무슨 점이 되겠어요? 바로 위에서 말하는 6,3하고 준선 얼마죠? x는 마이너스 2죠. 준선 x는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얘는 6,3하고 초점 2,0까지의 거리 이 두 가지의 합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6,3하고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6이니까요.
요 거리랑 똑같죠. 요 거리랑 요 거리랑 똑같으니까 얘는 거리가 8이 되겠고요. 얘네 둘의 거리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 갖고 얘를 거리를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 주시면은 얘는 8이 나오고 얘가 5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 거리가 14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를 구할 수 잠시만요. 예. 13 맞죠. 4제곱 더하기 3제곱이니까 요렇게 우리가 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4-1번도 제가 힌트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수식을 세워 보시고 맞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인석 같은 경우에는 P가 1이죠. X제곱은 4Y니까요. 그림을 그려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초점은 0,1, 준선은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림을 여기다 그려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3,5라는 점을 대충 찍어 주시고 이때 AFP 여기서 초점을 F라고 줬어요. 그리고 P는 여기 있는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그럼 아까 전처럼 누가 여기서 FP라고 하는 요소 있죠? 요 녀석.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셔서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셔서 PF 대신에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삼각형의 둘레가 되고 그러면 점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저 P라는 점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이 직선이 잘 안 그려지네요. 그럼 이때 얘네들의 최소 거리가 될 상태는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는 요때가 가장 짧은 거리다 가 되기 때문에 어, 바로 여기를 H-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둘레는 선분 AH- 더하기 선분 AF가 될 것이다. 그래서 AH- 여기 아까 3,5였죠. 3,5와 준선 Y는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더하기 3,5랑 초점 0,1까지의 거리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3,5랑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는 어,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거리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6이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3-0제곱 더하기 5-1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예제 5번 봅시다. 포물선과 초점을 지나는 직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포물선 y제곱은 8x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 얘가 이제 2대1이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런 문제도 아까 위에 예제 4번처럼 그림으로 표현을 해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보시면은 여기가 2대1이네요. 자, 이게 2대1인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 선분 AB 길이랑 삼각형 OAB의 넓이 OAB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를 뜻하죠.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고달픈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기 전에 저 녀석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포물선을 지난다라는 것이 기준이니까 일단은 별 생각하지 마시고 y제곱은 8x에서 p가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p가 일단 2죠. 4px가 8이니까요. 그래서 p가 2니까 초점이 여기가 2,0이고 준선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서 이 AF랑 BF라는 거는 A라는 점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고 B라는 점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이 AF랑 같은 거는 요 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F랑 같은 거는 이 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이렇게 2대 1이라는 소린가요? 요게 이렇게 2대 1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도형 있죠? 이렇게 생긴 도형. 자, 이 도형을 한번 바깥으로 끌고 나와 볼게요.
갑자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돼 버리냐면 사다리꼴 문제가 되어 버렸네요. 네. 여기가 2대 1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2대 1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행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평행선의 조건에 의해서 여기가 2대 1이면 여기도 2대 1이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현재 2대 1이네요. 문제가. 아,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난이도도 높아 보이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울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단 알 수 있는 거. 여기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 요 길이가 잘 보시면은 마이너스 2랑 2까지니까 요 길이가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이제 좀 많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이게 좋은 문제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음, 중학교 때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게 A 대 B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게 X, X, X일 때, 여기가 이거 대 이게 A 대 B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면, 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여기를 A라고 가정하고 여기를 2A라고 가정하면 여기 길이가 A가 되겠죠. 여기 길이가 A가 되고 요게 지금 현재 이렇게 1대 2니까 여기를 만약에 4-A라고 친다면 요 직각삼각형 있죠.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서로 닮은 꼴 여기서는 요게 1대 몇이죠? 1대 3 이거를 이용을 하셔갖고 4-A 대 A가 1대 3이다. 이거를 이용을 하셔갖고 A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 이거 완전 중학교 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게 되겠죠. 그래서 A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3이라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는 1이고요. 여기 길이가 3이니까요. 지금 현재 그림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죠. 자, 아까 전에 보시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랑 같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길이를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얘가 6하고 3이 되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3 더하기 6해서 9가 됩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저 OAB라는 넓이가 여기가 이제 O가 여기 있고 삼각형을 이렇게 자른 넓이죠. 요 넓이를 구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냐면 전체 사다리꼴 넓이에서 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하고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을 두 개의 넓이를 빼주시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사다리꼴 넓이 구하려면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해요? 자, 높이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고 계시죠? 즉,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전에 요 그림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잘라보세요. 수선의 발로 이렇게 잘라보시면 그러면 아까 전에 요 길이가 3이니까 여기 길이가 1, 여기 길이가 3이 되죠. 그리고 아까 여기 전체 길이는 9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셔서 이쪽의 길이가 1하고 3이니까 여기는 2루트이고 이쪽의 길이는 4루트이고 이 전체 길이가 6루트이라는 거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6루트이, 얘가 4루트이, 얘가 2루트이. 그리고 여기 윗변, 요 윗변은 아까 전에 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요 길이가 바로 초점에서 아니 꼭지점에서부터 준선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초점하고 준선 사이 거리의 정확하게 절반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길이는 2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어떻게요? 어,
2분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이쪽은 2분의 위에 거부터 할게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2분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을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저 OAB라는 네, OAB라는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바꾸기 5-1번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그림 그리셔서 도형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고 끝낼까요? 자, 한번 이거 문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시죠. y제곱은 8x니까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p가 2죠. y제곱이 8x니까 그래서 초점은 2,0,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포물선을 그려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포물선과 만나는 직선, 초점을 만나는 직선, 초점을 지난 직선. 그래서 여기서는 초점을 지난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가 3대 1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거 너무 기울였네요. 이거 왜 자꾸 움직이지? 이렇게 요게 3대 1이다. 자, 여기서는 AF, BF니까 순서 조심하시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가 A고 여기가 B네요. 여기는 F고요. 자, 그러면 똑같이 아까 전처럼 어떻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건 뭐를 구하건 간에 일단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준선까지 길이를 구해 주시고 여기서부터까지 준선까지 길이 구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 갖고 여기가 3대 1이다. 여기도 똑같이 3대 1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3A라고 하고 문제를 바깥으로 끄집어 냅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선 있죠, 요거. 네. 요거를 구하셔서 요게 1대 3, 여기가 1대 3, 그리고 요 가운데 거리는 4. 네,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A니까 여긴 2A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러면 여기는 4-A가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닮은 꼴 이거 대 이걸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1대 4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서 1대 4는 4-A 대 2. 와, 이거 분수 나오네요. 진짜 지옥 같은 문제네요. 3분의 8이 나옵니다. A가 3분의 8. 그래서 저 3분의 8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8이고 여기는 8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선분 A의 B의 길이는 8 더하기 3분의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삼각형 OAB. 삼각형 OAB는 아까 전처럼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 거니까요. 이렇게 그린 거. 그림상에서 이렇게 잘라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전체의 도형에서 위쪽에 네, 이렇게 생긴 거니까요. 위쪽에 요 도형을 빼주시고
아래쪽에 요 도형을 빼주시고, 그러려면 각각의 길이들, 여기가 이제 2니까 여기가 2, 2, 8, 3분의 8 이렇게 놓고, 이제 높이까지 구하시려면은 아까 전처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잘라 가지고 각각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높이들을 다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이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이제 포물선을 배울 때 포물선의 가장 기초가 되는 y제곱은 4px라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형태에서 사실상 우리가 여기 나오는 녀석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문제들보다는 사실 도형적인 스킬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물선의 정의, 방금 뭐였죠?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가 동일한 점들의 모임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식을 연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수능에 관련된 문제들도 이렇게 도형적인 스킬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식만 외우지 마시고 이런 도형적인 것들을 따져보는 지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